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처음 보는 얼굴들도 많으신데 진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저는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부수입 창출이라는 이제 발표를 진행하게 됐는데, 혹시 여기서 이제 부수입 창출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없으시구나.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진행하기 전에 이제 24절기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시간이 이제 1년이 24기로 쪼개져요. 그래서 각 절기마다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는 건데, 그냥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공유하고 싶은 이 욕구로 이제 시작된 이제 프로그램이고, 기획자는 이제 데니라고 이제 기획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진행하게 돼서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저희 이제 24절기 프로그램에서 가장 앞단에 이제 해당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소환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가장 추운 날이고, 절기의 이름을 보면은 뭐 소환 다음 절기가 뭐 대한인데, 이 대한 때가 가장 춥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소환 무렵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대한이 소환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은 추위를 이겨내면서 어떤 역경도 감내하자. 뭐 이런 말을 드리고 싶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진행하기 전에 이 발표자인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3D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인 이제 파이3D 리오 스튜디오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창업자이자 이제 공동대표이자 이제 CEO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1인 지식 창업인 리베르너라는 이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저밖에 없지만 이제 파운더이자 대표고요. 그리고 이건 아직 법인을 세우기 전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쳐도 안 나오긴 할 건데, 어쨌든. 그리고 전에 저는 이 주식회사 마로마브라는 이 스타트업에서 웹 개발자로 잠깐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전에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이제 중견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용역을 하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오늘 주제랑 이제 관련된 역량을 조금 간추려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부수익 창출을 하는 사업 자체가 이제 리베르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거는 레코드 온과 레코드 오프라고 1부, 2부를 나눴어요. 1부는 이제 녹화를 진행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2부는 녹화를 이제 끄고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릴 겁니다. 사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레코드 온 상태에서는 이 부수익 창출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그리고 왜 이제 부수익 창출을 직장인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레코드 오프를 하고 나서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제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 돈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 주의하실 점은 사실 제 가치관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제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제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수입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해볼게요. 이제 사실 이제 다들 본업이 있으시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퇴근을 하고 이제 알바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그건 이제 부수입이라고 이제 사회적 통념상 부르는데, 저는 그걸 부수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거는 90% 자동 수익이어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인 캐시플로우여야 되고, 돈 버는 기계를 만드는 것, 이것을 이제 제 발표에서 이제 부수입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이제 90% 자동 수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10시간 동안 이제 막 일을 했어요. 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시간 동안 일을 하면은 제가 10만 원을 벌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중 9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제 9만 원이 그냥 벌리고, 1시간만 제가 리소스를 투여를 해서 10만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90% 자동 수익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돼요.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되는 게 이제 부수입의 이제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본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뭐 저도 이제 직장인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현재 부수입 같은 경우는
다들 제일 궁금해 하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레코드 오프하고 자세하게 이제 어떻게 얼마까지인지 다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신뢰는 드려야 되니까 조금 공개를 하면 이제 2022년에 연 8천에서 1억 정도의 부수입을 창출했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대단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좀 쫄리긴 하는데 뭐 이게 또 막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 자랑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타겟팅하고 있는 직장인들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예요.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 다들 이렇게 사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2년차에서 5년차 직장인 대상으로 저는 할 거고, 왜냐하면 저는 5년차 이상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해요. 그리고 저녁 8시에 집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운동이나 뭐 기타 여가 생활을 하고 그냥 잡니다. 그리고 5일 동안 반복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약속을 잡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여행도 가끔씩 가고 가끔씩 사이드 프로젝트나 영어 공부를 해서 자기 개발을 합니다. 그것조차 부지런한데.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혹시 뭐 이거 말고 뭐 좀 특별하게 사시는 분 계실까요? 편안하게. 네, 다들 이렇게 사시는 건가요? 어쨌든 네, 저는 일단 이 정도로 정의를 했고요. 좀 그러면 이 부수입이 왜 직장인들한테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24시간 동안 저는 왜 안정적인 부수입을 직장인들이 근로자들이 가져야 되는지를 설득을 시킬 수 있어요. 진짜 저랑 이제 술 마시거나 커피 마시면서 계속 이제 설득시킬 수 있는데 제가 24시간 동안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두 가지만 딱 고르려고 합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게 이제 24절기에서 진행한 이제 강의인데, 발표인데, 제목이 직장인에게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헤이즐이라는 분이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발표가 이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에 이제 프리뷰 느낌이에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좀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직장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좀 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3년차 웹개발자예요. 그렇지만 이제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3년차 웹개발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철학과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헤이즐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 이 부수입이 있게 되면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아이덴티티가 잡히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곧 자아실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자신감과 자아실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수입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신감이라는 게 진짜 정말 이제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이제 부수입 창출을 하면서 제 캐시플로우를 만들면서 저는 이제 되게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물론 때로는 이제 너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냐고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 적당한 자신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사람이 여유로우면은 협상을 할 때도 되게 이제 좀 우월한 위치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관계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두 가지 말고도 뭐 가장 중요한 영순위 뭐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라는 건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이제 제 그 강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본주의의 이제 자본주의의 본질은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본주의의 본질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자본주의의 이제 본질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자본주의 정의 자체가 생산수단을 이제 사유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뭐 철학 가치관 뭐 이런 것들 자본주의라고 하죠. 물론 저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생산수단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정말 경제적 자유나 아니면 종교적 자유나 뭐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 누구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제 관념 자체를 좀 바꾼 그런 책이 있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이 책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읽어보셨나요? 혹시? 그렇구나. 이 책 진짜 완전 좋은 책이라 생각하고 저는 사실 책을 많이 못 읽거든요. 약간 난독증이 있어서 끝까지 못 읽는데 그래도 저는 이건 끝까지 봤어요. 진짜 그만큼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정의하는 가난한 아빠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구하고
뭐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정의하는 가난한 아빠고요. 부자 아빠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라. 직접 만들고 이게 이제 생산수단을 소유해라.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너가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야 하고 무엇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걸 배워야 한다. 리스크 매니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거죠. 이 부수입이 왜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장 큰 이유로 부수입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부수입 창출을 해야 되나라고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돈을 만드는 시스템이 있고 나로 돈을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요. 나 자신으로. 돈으로 돈을 만드는 시스템은 제 발표 그 제목 자체가 이게 붙어있죠. 가장 현실적인, 그죠? 솔직히 돈으로 돈을 만드는 시스템은 현실적이지 않죠. 제가 갑자기 이제 뭐 청담에 빌딩 하나 사고 싶다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동산이나 뭐 에어비앤비를 하고 스타트업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발표나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다 공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이게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뭐 대부분은 뭐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나로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정했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제가 이제 강조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 나로 돈을 만드는 시스템이 제가 생각하기에 위로 갈수록 진입장벽이 높고 아래로 갈수록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부수익 창출이라고 이제 유튜브에 막 치면은 스마트 스토어로 뭐 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진 않아서 그거에 대한 부수익 창출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제 요거 디지털 컨텐츠 판매랑 뭐 컨설팅 서비스 이거 두 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돈으로 돈을 만드시는 잠깐 돌아오면 뭐 주식 투자나 예금 적금은 돈이 적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공짜로 돈을 주는 거니까 뭐 주식 투자는 잘해야 되지만 그리고 여기 또 코인도 있겠죠. 코인을 뺀 이유는 돈으로 돈을 잃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을 뺐고요. 이제 나로 돈을 만드는 시스템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유튜브랑 팟캐스트로 내가 콘텐츠가 돼서 내가 콘텐츠를 계속 생산을 해요. 그걸로 이제 조회수랑 광고 비용으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저도 이거 사실 이제 시도를 하려고 이번 연도에 저도 이제 이번 연도에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제는 아직 못 정했고 근데 이것도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이 주제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많이 조회수를 찍어서 돈 좀 번 다음에 진행을 할 거고 이 컨설팅 서비스는 내가 가진 능력을 이 남들한테 이제 말로 이제 털면서 말로 이제 가르쳐 드리면서 이제 돈을 버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콘텐츠 판매가 제 강의에서 이제 말하고 싶은 딱 하나를 고르자면 딱 이건데 이 디지털 콘텐츠 판매 저는 이제 인터넷의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거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외주는 그냥 제 능력으로 기업 간에 이제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고 블로그랑 SNS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SNS나 블로그 해가지고 광고 협찬 받고 돈을 버는 시스템이고 저는 여기서 유튜브 이거 시도하려고 하고 컨설팅 서비스 해봤고 디지털 콘텐츠 판매 해봤고 비즈니스 외주 해봤고 블로그 SNS는 하려다 못하겠어서 접었고 위탁 판매는 이제 아직 시도를 못 해봤고 해외 구매 대행은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부수익 창출 정의 안에 안 들어가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디지털 콘텐츠 판매 이게 제 핵심인데요. 이게 이제 인터넷의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식 콘텐츠, 강의, 온라인 강의, 전자책, 디자인 뭐 파일이나 템플릿, 3D 모델링. 잠깐 홍보를 하자면 저희 회사에서 3D 모델링을 중개를 해주고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게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3D 에셋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퀄리티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그리고 심지어 노션 템플릿이나 굿노트 아시죠? 아이패드 굿노트 이거 템플릿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16,000원이에요. 16,000원. 저 한번 사왔어요. 제가 그 노션 템플릿을 하나 샀었는데 그게 6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사고 정말 후회를 했지만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요. 좀 가성비가 좀 넘친다 생각을 하고. 근데 살고 싶은 마음은 들어요. 뭔가 제가 시스템을 잡고 뭐 기획자나 PM이면은 템플릿 만들기 너무 귀찮으면 이거 사고 싶거든요. 근데 막상 사면은 저희 팀한테 안 맞기 때문에 다시 변경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괜찮더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게 제가 왜 부동산이라 했냐면, 부동산은 이제 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뭐 산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 가만히 있어도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임대료를 계속 받잖아요.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인터넷에다가 나만의 디지털 콘텐츠,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를 뭐 집이라고 생각하면, 집을 잘 지어 놓으면 계속 사람들이 이 집에 잠깐 살고 가는 임대료를 계속 내줘요. 예를 들어 이것도 제 강의인데, 여기서 이제 이 타이파이썬 뭐 이걸 듣고 싶으면은 잠깐 이 집에 들어와서 뭐 임대료를 내고 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제 지식을 공유를 받는 거고. 근데 이거는 진짜 인터넷에서 이제 공간이 무한적으로 확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은 못해요, 누구나.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디지털 콘텐츠는 내 지식과 내 머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디지털 콘텐츠 판매라고 말을 하고, 인터넷의 부동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를 어느 정도 잘 판매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컨설팅 서비스나 비즈니스 외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 넘어가는 건 제가 이제 2부 때 말씀드릴 거고, 요거는 그냥 그 디지털 콘텐츠 판매랑 좀 독립적으로 이 디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디오라는 플랫폼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사이드 잡으로 약간 막 진짜 대단하신 시니어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약간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주고 월 200만 원씩 그냥 받는 거예요. 요걸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 플랫폼을 써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좀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시는 기업의 파운더이시고, 그다음에 다들 알고 계시는 대기업의 어떤 임원이었던 분이 저희 한 달 동안 이걸 도와주셨거든요. 저희 사업을. 근데 그 사람은 사실 그 사람 능력치에 비하면은 되게 별걸 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냥 툭 쳤는데 저희는 우와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부수익 창출 중에 되게 중요한 서비스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실 수 있으면 여기 들어가셔서 활동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디오랑 저는 아예 관계가 없고요.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강의의 제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성 있는 나만의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브랜딩해서 판매하라, 이거예요. 이 문장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이 문장을 좀 잘 녹여내서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해서 브랜딩해서 판매를 하냐, 근데 인터넷에 있는 이 집을 어떻게 짓냐라는 게 이제 궁금한데, 이제 그냥 부동산이라 하면 돈이랑 내 돈만 있으면 되죠, 사실. 근데 이 디지털 콘텐츠는 재료가 좀 여러 개긴 해요. 요거 4개인데, 요거 4개는 그냥 누구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호기심. 호기심이 진짜 중요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제 호기심, 메타인지, 실행력, 실험정신, 이 4개만 가지고 있으면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있어요. 네, 컴퓨터만 있으면. 컴퓨터도 이제 잠깐 또 딴 얘기긴 한데, 컴퓨터를 굳이 처음부터 막 이상한 소프트웨어 막 엄청난 거 그런 깔아서 마이크도 막 10만, 뭐 몇백만 원짜리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에어팟만 있으면 돼요. 그거랑 여기 맥북 여기 있는 카메라, 그거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4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저는 이제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콘텐츠 기획과 이제 제작 프로세스가 있어요. 딱 4가지인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거 읽어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거 어떻게 이제 말로 잘 표현할 될지 좀 많이 어렵긴 했어요. 이 메타인지라는 게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메타인지는 생각의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타인지인데, 네. 말장난 아니에요. 생각의 이중 스캐닝이라고 메타인지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되게 제일 재미있게 봤고, 내가 왜 이거를 하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놓은 유체 이탈이 돼서 뭐 그런 걸 통해서 나의 능력과 호기심 분석을 합니다. 내가 어떤 거에
심장이 뛴가? 심장이 굳이 안 뛰어도 돼요. 근데 어떤 걸 이렇게 변태같이 하고 있지? 딱 정신 차려봤는데 집중해서 뭔가 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기록을 합니다. 다 기록을 해요.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내 능력을 체크해요. 내가 이게 대한민국 상위 몇 %인지 그런 거 대략 체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체크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주제가 잡혀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 호기심이 느껴지고 어떤 것을 누구보다 쉽고 차별화되게 그 어떤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잡으면 돼요. 이건 나중에 제 사례를 끼워 맞춰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주제를 도출합니다. 이 콘텐츠 주제는 대략적으로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해 콘텐츠 시장성을 분석을 해야 돼요. 콘텐츠 시장성 분석은 커뮤니티, 그 주제에 이제 들어가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자라고 하면 스택 오버플로우, 아니면 유튜브에 설명하는 것들이나, 구글링이나 이런 것들 검색을 하고, 만약 제가 이제 지식 공유를 한다 그러면 인프런이나 클래스 101 이런 것들에 이제 플랫폼 검색을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주제가 얼만큼 잘 팔리고 있는지를 돈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이 콘텐츠를 지으면은 가상 공간에 내 인터넷에서 이 집을 열심히 지으면은 이게 얼만큼 올라갈지 이런 게 조금 예측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 두 개를 근데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대부분이 내가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시장성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럼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시장성이. 그럴 때 이제 페르미의 추정이라고 해서 수학적 기법인데 이거는 별건 아니고 그냥 시카고에 제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 조율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능력이 막 그렇게 특출나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제가 제 친구한테는 그 피아노 조율 능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 조율사가 이제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 피아노 조율사가 이 시장을 분석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막 쳐보니까 피아노 조율사 관련해서 콘텐츠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해당 주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알려진 게 온라인에 없어요. 오프라인은 되게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페르미의 추정인데, 시카고에서 제가 그 콘텐츠를 한다고 할게요. 그럼 시카고의 인구수를 계산합니다. 300만 명. 그럼 가구당 구성원수 평균으로 3명 나누면은 가구수가 나오죠. 가구수에서 피아노 보급률을 나누면 피아노 수. 그래서 연간 조율 횟수를 나누면은 연간 조율 건수가 나와요. 연간 조율 건수랑 이건 이제 대한민국에도 있는데 이제 통계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제 다 있거든요. 디자이너라고 하면 디자이너 단가, 몇 년 차부터 단가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조율사 1인당 연간 조율 건수를 다 계산합니다. 그걸 나누면은 시카고의 피아노 조율사 수가 나와요. 추정인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곱하기 내 콘텐츠가 만약에 판다고 하면 금액 곱하면은 그게 이제 시장성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굳이 타이트하게 안 해도 되긴 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페르미 추정을 거의 안 씁니다. 그냥 어디 지원 사업 이런 거 쓸 때 하고요. 근데 이런 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셀링 포인트를 잡고 차별성 있는 고객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두 가지 무기는 간접 증명과 사회 심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2부 때 제가 제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하고 판매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콘텐츠 제작하고 판매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망설여지죠. 내가 뭐부터 해야 되고 주제를 어떻게 잡냐. 제가 말했죠. 주제는 내가 뭘 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분석을 하고 노션에다가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막 다 적어요. 그러면은 주제가 진짜 보여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한 건 4가지. 호기심, 메타인지, 실행력, 실험 정식. 네. 그쵸. 뭐라고요? 노트북이요? 맞아. 노트북, 컴퓨터도 괜찮아요. 사실 아이폰도 괜찮아요. 굳이 아이폰 아니어도 돼요. 예, 갤럭시도 돼요. 제가 아이폰을 그렇게 얘기했고, 핸드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실험 정신. 내가 그냥 바로 이거를 뒤를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일단 질러보고 보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사실 제가 대부분 그냥 일단 뒤 생각 안 하고 일단 질러보고 하는 게 되게 많긴 해서 대신 이제 재료는 다 모아놔야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운명이 맡긴다 이런 게 있잖아요.
대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안 나는 게 있어요. 그럼 일단 하고 본다. 이런 정신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그래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호기심이죠.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제를 노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시장성 있는 나만의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브랜딩해서 판매해라. 직장인들은, 근로자분들은 대부분 뭐 근로자분들 떠나서 전부 다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부동산도 옛날에 대한민국 처음에는 집값이 그렇게 높진 않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높아졌죠. 그럼 똑같아요. 지금도 디지털 콘텐츠를 제가 인터넷에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지금 콘텐츠 뭐 해야 될지 몇 개 많이 생각을 해놨는데 네, 생각만 일단 했고 실행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 근데 저도 이제 실행력을 조금 더 태우면 만들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녹화를 끝내고 녹화를 되게 그냥 녹화만 보시는 분들은 정말 허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죄송합니다. 네. 오시지 그랬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있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이 인터넷이라는 이 집 어딘가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